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집단 상담의 정지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에 들어왔네요. 오늘 그러면 집단 상담 이론 파트부터 먼저 재패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소년 집단 상담 이론의 집단의 의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의 의의는 이제 집단의 속성으로 나오는데요. 집단의 속성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공동의 목표, 이 집단이 함께 이루어내야 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집단원들이 서로 의욕과 참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집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집단의 규준을 발달시키며 이 규준이란 건 규범,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집단 규준을 발달시키며 다섯 번째로는 자기 지도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유형을 보시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집단의 유형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집단의 유형을 보시면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집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치료 집단에는 일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육 집단은 자, 이게 크게 어디로 들어가나요? 치유 집단에 들어갑니다. 치료 집단. 자, 치료 집단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지지 집단이 있는데 교육 집단은 일단은 교육을 하는 집단입니다. 간단해요. 진짜 이름 그대로 교육을 하는 집단. 그렇게 돼서 집단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집단입니다.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청소년 성교육 집단, 우리 성교육도 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교육 집단이 있고 또 입양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에게 입양의 절차라든지 입양의 과정 그리고 입양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입양에 관심을 갖는 부모의 집단 등이 이 교육 집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집단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본 적이 두어 번 정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저는 성장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심리적으로 풀어내고자 성장 집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집단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이 자기인식이라는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 과거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청소년 대상 가치 명료화 집단,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치관은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진로에 있어서 가치를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 아니면은 내가 살면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 이렇게 가치 명료화 집단이 있고 또 잠재력 개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 개발 집단은 예를 들어서 진로 상담의 경우에 내가 뭔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를 때 나의 잠재된 가치를 잠재력을 이끌어낼 때 성장 집단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 뭔가 제가 진로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성장 집단에 가서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의 집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 집단이 있습니다. 치유 집단은 내담자가 집단원이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거나 대처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치유 집단이라고 했을 때 뭔가 치료 집단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라면 교통사고를 엄청 심하게 당해서 뭐 전치 12주, 16주 이상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뭐 그 외에는 금연 집단, 그 다음에 정신역동 치유 집단 등이 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화 집단을 보겠습니다. 사회화 집단은 사회관계 어려움입니다. 사회관계 어려움은 가장 크게 보자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나 직장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낮은 직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회적 기술, 상사에겐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보고서를 올릴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할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기주장 훈련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에게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내용을 말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부탁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거절과 거부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부탁한 일을 맡아서 내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주장 훈련처럼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부탁한 것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집단이 여기에 소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읒의 치료 집단 다음에 니은의 과업 집단, 그리고 디귿의 자조 집단을 볼 텐데, 자조 집단이랑 지지 집단이랑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가서 둘이 비교를 하기로 하고, 지지 집단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같이 모인 사람들이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 집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용을 보자면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입니다. 자, 삶의 위기에 대처, 비슷한 생각, 유사한 감정, 예를 한번 보자면, 예에 암 환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기암 환자의 가족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건강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암 말기라면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추억을 남길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강한 가족과는 차이가 뭔가 감정에 있어서 크게 있죠. 그래서 서로 만약에 암 말기 가족들이 모인다면 서로 이런 추억 만드는 거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그땐 저도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럴 겁니다. 힘들 겁니다. 힘내세요 등 이렇게 유사한 감정과 비슷한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한부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 한부모 집단은 편부모,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다든지 아버님이 한 분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없는 집단이라면 아버지들끼리 아이들한테 양육할 때 어떠한 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만 가족에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만 있는 가족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아들만 가진 아버님도 있고
딸이 있는 아버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딸을 머리를 묶어준다거나 아빠가 딸에게 옷을 입혀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또 우리 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어떠한 사춘기의 특징을 보일 것인지 아버지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아버지들 사이에서 아들만 있는 경우에는 또 아들만 있는 아버지들끼리 목욕탕 가서 어떻게 때를 밀어주거나 씻겨주면 더 서로 상호 간에 좋은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는지, 또 아들과 어떠한 여가 활동을 가지면 서로 취미도 공유하고 아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자면 자연재해 피해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다면 지진이 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물건이 다 떨어진다든지 텔레비전이 넘어진다든지 내가 물건에게 부딪힐 수도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기억에 뭔가 스트레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연재해를 함께 느꼈던 사람들끼리 피해자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재혼을 통해서 새 자녀를 두게 된 부모끼리 새 자녀에게, 새로 처음 만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생각, 유사한 감정으로 팁을 알려주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신체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랑 우리가 팔이 한쪽이라도 부러져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할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신체 장애를 얻게 돼서 그쪽 부분의 신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약에 다 오른팔을 다친 사람들끼리 모였을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들은 오른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른팔 못 쓸 때 왼팔로 밥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왼팔로 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팔이 없을 때 타자 어떻게 치는지 말로 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알려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집단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집단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자주집단이랑 다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집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 지지입니다. 정서적 지지, 유사감정, 비슷한 생각, 이렇게 꼭 생각해 두시고 과업 집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업 집단에서는 수행해야 할 과업을 달성하거나 성과물을 산출해내기 위해,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청소년 상담사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소년 상담사 문제를 기출하는 기출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출을 하시는 교수님이 한 공간에 모여서 문제를 내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는 수행해야 될 과업이 생깁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집단 상담에 문제를 내는 수행에 대한 과업이 생기고, 또 성과물 산출, 문제를 내야 집에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물을 산출해내는 것이 바로 과업 집단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과업 집단은 어떤 걸까요?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번에는 어떤 인재를 뽑을지, 이번에는 착실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 인재를 뽑을지, 아니면은 정말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회사에 이상한 기획을 내더라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인재를 뽑을지, 이러한 과업 집단도 있습니다. 또 디귿의 자조 집단을 보겠습니다. 자조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지지 집단과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조 집단은 첫 번째로는 성원 상호 간의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비전문가들이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치료 집단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약 중독, 도박, 가정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한다는 거에서 지지 집단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지지와 상담만을 제공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 있는 글을 읽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 또한 공부를 할 때 지지 집단이랑 자조 집단의 차이점이 너무 처음엔 불분명해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지 집단은 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서적 지지라는 겁니다. 정서적 지지에서 유사감정, 그리고 비슷한 생각, 예를 들자면 지진 피해자 모임, 지진 피해자 모임, 예를 들면 또 암 환자 가족 모임,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신체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 오른팔 못 쓰는 사람들 모임, 신체 장애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자조 집단은 그럼 무엇이냐?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지지 집단에선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는 거죠. 이 집단을 운영해 나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상담자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먼저 적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예시가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들 모임, 아니면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도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엮어서 도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내 손모가지를 잘랐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손모가지를 잘라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타짜를 따라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박을 끊게 됐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아직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도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 중독, 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을 해보지 않은 상담자가 온다면, 리더가 온다면 저는 반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 상담자님, 혹시 해보셨나요, 마약? 이 감정, 이 느낌 몰라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 집단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멘토같이 되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을 운영하면서 상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명의 집단 상담인데 이미 도박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 3명, 그리고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 3명, 6명이서 함께 이끌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상담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자조라는 것이, 자조가 스스로 조력한다, 스스로 돕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없이 스스로 멘토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셀프로 헬프를 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나 가정폭력이나 마약 중독에 있어서는 상담자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서로 상호 지지를 하여 응집력이 엄청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다음 지식인을 보시면 성장 집단 상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보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단 상담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장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 집단 상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거나 잠재력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으로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8명에서 12명이 적당하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동그라미에는 상담자는 자기 개방을 격려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하도록 자기 개방을 격려하고 솔직한 표현을 격려하고 또 비생산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지금 여기 자각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 집단 상담에는 훈련 집단, 참 만남 집단, 마라톤 집단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좀 이따 하고 집단의 구조와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집단의 구조와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화와 비구조화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화는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집단의 목표와 과정, 내용, 절차 등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정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가장 좋은 예는 진로 의사결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진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는 올빼미 유형인데 새벽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거의 좀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후에 더 일을 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저희 회사 새벽 5시 반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그때 좀비인 채로 회사를 가기 때문에 이 직업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일하는 시간이 무엇이며 특성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을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첫 회기에는 물론 자기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만약에 두 번째 회기가 되면은 자 이제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3회기가 되면은 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면서 1회기에는 자기소개, 2회기에는 나에 대한 정보, 3회기에는 직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4회기에 뭐 할까요? 이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조화 집단에는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첫 회기 나에 대해서, 둘째 회기 정보에 대해서, 셋째 회기 진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는 진로 의사결정이 목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과 내용, 절차가 있다는 것이 구조화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구조화 집단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 없고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상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저는 만약에 나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문제라면 어떤 사람은 왔는데 집단 상담인데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져서 말을 사람들에게 말 잘 못 거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모였을 때에는 사전에 정해진 활동이 없고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하면서 지도자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구조화된 절차가 없다면 지도자가 이 사람은 뭔가 정신분석으로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정신분석으로 집단 상담의 내용을 자꾸 이끌어내야지. 저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이 집단 상담에서 이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변화시켜야 될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집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의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절차가 없고 내용과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으로 지도자가 엄청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질 집단을 보시면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이 있습니다. 동질 집단은 같을 동이고 이질 집단은 다를 이입니다. 그래서 동질 집단에는 같은 특성의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배경이 비슷하고 그리고 결속력과 응징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다 청소년 상담사 준비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머 몇 챕터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직 집단 상담 안 봤어요. 저는 아직 이론도 아직 다 안 봤어요. 이러면서 서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단의 응집력이 올라가고 결속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등 수준이 비교적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갈등 수준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 갔는데 다 함께 짜장면 좋아서 짜장면 시키는 사람은 저 여기 짜장면 10그릇이요 이렇게 시키면 되지만 중국집에 갔는데 누구는 탕수육 좋아하고 누구는 팔보시 좋아하고 누구는 짬뽕 좋아하는데 막 2만 몇천 원짜리 낼 수 없으니까 쪼개서 내려면 난 팔보시 안 좋아하는데 뭐 같이 먹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 집단을 보시면 동질 집단과 반대가 되게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중 집단이랑 분산 집단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집중 집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기 전까지 항상 친구들이랑 거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동거동락을 하다 보면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딱 그 고1, 2, 3의 학교에 갇혀서 그 아이들만 만나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처럼 거의 숙소처럼 동거동락 하듯이 2박 3일, 3박 4일을 함께 지내면서 뼛속 깊이 알아내는 것을 바로 집중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 집단은 각기 다 다른 생활을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회기면은 4주 한 3달이 걸리겠네요. 한 주에 한 번씩 보게 되면은 3달 정도를 보는데 3달 정도 10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가 되겠죠. 그래서 집중 집단은 단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빨리 알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분산 집단은 너무 나눠서 보기 때문에 띄엄띄엄 알기 때문에 한참이 걸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집단과 비자발적인 집단은 정말 자발적으로 가는 것과 비자발적인 집단은 자기 동기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3번에 보시면 초보 집단 상담자가 실시하기에 용이한 집단 상담의 형태로는 구조적인 집단, 이유가 뭔가요?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프로그램이 짜 있기 때문에 내가 초보자라도 첫 회기에는 1. 자기정보, 2. 직업정보, 3. 의사결정, 4. 서로 피드백 나누기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보니까 오늘은 자기정보에 대해서 알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구조화 집단이 더 초보자에게 유리하고 또 폐쇄적인 집단, 개방적인 집단이 있는데 개방적인 집단은 들고 나가고가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원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제가 초보자입니다. 잘 몰라요.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 사람들은 아는데 저 세 사람은 몰라. 긴장할 수 있지만 폐쇄적인 집단은 집단원이 들고 나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주간 알게 되면 뭐 나머지 7주, 10주 동안 한다면 나머지 7주는 3주 동안 알았던 이 정보를 더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질적 집단. 만약에 내가 상담을 맡았는데 청소년 상담사를 다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청소년 상담사가 어떤 시험이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알게 되어도 이 사람들이랑 대화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집단 상담자는 구조적, 폐쇄적, 동질적 집단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담 집단과 일반 토의 집단의 차이점을 보시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의는 토의대의 내용을 중시하지만 집단 상담은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 내용이 아니라 과정. 그리고 토의는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지만 집단 상담은 감정이나 생각이 서로 수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객관성 대 주관성에서는 토의에서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사실을 취급하고 집단 상담에서는 주관적인 나의 정서, 주관적인 나의 감정, 주관적인 나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5번, 6번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참 만남 집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만남 집단의 의의를 보시면 참 만남 집단은 실존적, 인도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고도의 집중적인 친교적 집단 상담을 통해 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참 만남 집단은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 인간 실존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일단 참 만남 집단은 참 만남, 진짜 참이다 이럴 때 참 만남처럼 친교적 집단 상담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인의 조아리의 창을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조아리의 창입니다. 조아리의 창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4가지를 보시면 열린 창,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숨겨진 창, 그리고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자, 열린 창은 내가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는 거를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사교적이지, 저 사람 참 사람 좋아하지. 여기는 나도 사람 좋아하는 거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람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쟤는 좀 약간 기회주의자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약간 기회주의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정작 기회주의자인 걸 모르는 겁니다. 나는 되게 사람들 진실하게 만나고 다녔는데 무슨 소리지?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남들은 다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기회주의자지 좀. 되게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저 사람 하면서 맞아 하면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는 알고 있지만 또다시 기회주의자로 예를 들자면 기회주의자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회주의자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 나아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랑 친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잘해주자. 이런 식으로 나는 알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좋아해서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야. 사람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저러는 거야. 라고 모르는 분야를 말합니다. 여기는 저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점이나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아리의 창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자, 이제 지식인의 조아리 창에 넘어가고 로저스의 참 만남 집단의 15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15단계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로저스의 참 만남 집단은 어떠한 것인지, 일단 로저스 느낌이 어떤 거예요? 진솔하게 진솔성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긍정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로저스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만남 집단, 친교를 하고 또 의미 있는 만남을 하는 것이 합쳐졌으면 정말 인간적인 모임이라는 느낌입니다. 특징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혼돈과 질서를 느낍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여기에 왜 와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적인 자기 노출, 그리고 탐색에 대한 저항이 약간 일어납니다. 자기 노출 조금 하면서 저항도 약간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말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저항을 약간 하는 거죠. 그러고 세 번째로는 과거의 느낌과 기술을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집단 상담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의 표현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수용되거나 그러면 신뢰가 더 올라오면 내가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솔직하게 나쁜 말을 해도 수용이 되네, 신뢰가 올라가서 좀 더 사적 자료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집단 내에서의 즉시적인 대인간 감정의 표현,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상담 능력이 발달돼서 서로에 대해서 보살핌과 지지, 이해와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수용과 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에는 부인과 왜곡했던 자기의 측면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어를 하지 않고 변화를 기꺼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이 파괴되고, 이제 사람들끼리 막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도 수용이 되고, 또 방어도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나의 이 가면을, 벗었던 가면을, 뭔가 새침대기 같았던 이 가면을 벗고, 또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또 직면 혹은 맞닥뜨림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과정 밖에서의 조력관계를 형성하고 기초적인 참 만남,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친교적인 모임을 하고 긍정적 감정과 친근감을 서로 표현하며,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행동 변화를, 이제 새로운 행동을 일상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스톨러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스톨러의 모형은 마라톤 참 만남 집단입니다. 마라톤은 뭔가요? 42.195를 막 뛰면서 만약에 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물도 마실 때 막 물을 이렇게 막 마시고 막 물 닦고 막 흐르면 닦고, 나중에 한 30km 넘어가면 물 막 이렇게 붓죠. 막 물 이렇게 붓고, 막 여기 물 다 떨어지고, 막 뭐 다 필요 없으나 막 눈화장 다 필요 없고,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막 이거 막 이렇게 닦고, 막 30km 넘었는데 내가 지금 막 이거 하고 이렇게 물을 마실 겨를이 없어요. 물 막 이렇게 붓잖아요. 그 참만 마라톤처럼 계속 이제 2박 3일, 3박 4일을 같이 있다 보면은 시간적 집중성을 강조합니다. 2박 3일을 함께 막 숙소에서 같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금, 토, 일 이렇게 막 숙소에서 같이 막 눈 뜨면 집단 상담하고, 밥 먹고 잤다가 또 눈 뜨면 집단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집중을 강조해서 나중에 참가자들끼리 첫날에는 막 화장하고 막 예쁘게 막 눈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막 거울 막 보면서 막 집단 상담 중간에 막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한 이틀째 지나가면 뭐 추리닝에 뭐 화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 오늘 화장 못 시간 없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그대로의 모습, 가면의 모습을 벗고 사람들과 집단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슈츠의 모형은 뭘까요? 슈츠의 모형은 개방적 참 만남 집단으로 특별하게
신체적인 느낌과 신체적인 에너지의 이완을 통해서 개인의 정서적 문제 해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는 지적인 이해보다 이 신체적인 에너지, 신체적인 느낌을 행함, 두잉으로, 진짜 신체를 이용해서 두잉으로 하면서 이것도 뭐 만져봐야 느낌을 알고 이것도 만져봐야 느낌을 아는 것처럼 두잉으로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극이 뭔가요? 뭔가 나의 이 심리란 걸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심리를 정말 두잉으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가치관을 팔고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치관을 팔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살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두잉으로, 심리를 두잉으로 하면서 신체 운동 연습 혹은 명상도 나의 이 부글부글한 그거를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잉으로 하는 것이 슈츠의 모형입니다. T집단을 보시면 T집단은 인간관계의 실험실적 접근 상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집단은 훈련 집단 또는 실험실적 접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통찰력을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행동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집단의 목표를 보시면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존중감 증진시키기,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또 네 번째를 보시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기,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외부의 압박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여섯 번째 보시면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기 등이 있고 밑에는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방법 배우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T집단의 학습의 본질적인 요소 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집단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첫 번째로는 학습에 적합한 장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델링, 집단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단 규준의 발달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집단 규준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규준의 발달과 유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주고 다섯 번째로는 조력자, 집단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집단에 참여하기 등의 약간 집단 상담의 보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 집단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첫 파트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점은 집단의 유형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교육집단, 성장집단, 치유집단, 사회화집단, 지지집단, 과업집단, 자조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만약에 예로 나오면 어떤 집단인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속속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번에는 집단의 구조화와 형태에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 특징, 그리고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의 특징, 집중 집단과 분산 집단의 특징 등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집단 상담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단 상담 이론에 대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